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첫 행보가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100세를 훌쩍 넘긴 101세 철학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궁금증은 윤석열 전 총장은 101세의 원로 철학자를 왜 만났을까입니다. 윤 총장 첫 외부 일정은 현실정치 참여 구상 끝.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이죠. 지난 19일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100세를 살아보니의 저자로 유명하죠. 101세의 철학자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자택을 윤 전 총장이 찾아갔다. 2시간 동안 두 분이 면담을 했다. 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동아일보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다. 뭔가 역시 철학자다운 얘기.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다. 편가르기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고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학이다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까지 김영석 교수는 했습니다. 인재, 전문가들과 함께하라라는 조언을 김영석 명예교수가 101세의 이 철학자가 윤 전 총장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내 편에서만 찾으면 인재가 안 나온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 어드바이스를 윤 전 총장에게 했고 윤 전 총장은 말씀에 공감한다. 깊이 새겨듣겠다. 꼭 다시 찾아뵙겠다. 라는 인사도 건넸다고 합니다. 김영석 명예교수, 과거에 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 원한 건 민구안이 박근혜 정권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나라 걱정해달라 그거든요. 그런데 정권 잡고 보니까 똑같은 싸움이거든요. 예. 하나도 뭐 다른 게 없거든요. 그 절대주의 가치관을 언제나 투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쟁으로 득보는 건 없고 대화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 절대주의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는 김영석 교수, 윤태곤 실장님. 네. 자, 철학자답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가르기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면 개혁,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혁.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거랑 김영석 교수가 하신 말씀이랑 무게감이 다른 차이인데 많이 다르겠네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한 딜레마가 4.7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는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검찰총장 그만둔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이제 후배들하고 법무부하고 갈등도 여전한데 또 한쪽으로 이렇게 힘 실어주는 것처럼 하면 후배들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 활동을 안 하는데 정치적 효과는 조금 거두고 싶을 거예요. 정치를 안 하는데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은 제일 그 중에서 이제 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저런 모습인 거죠. 김영석 명예교수 같은 부분에도 보면은 저분이 이제 무슨 태극기, 강경보수 이런 이미지는 아닌데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 나는 조금 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누가 아니 뭐 저분 찾아가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 정부 비판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준비된 대답이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가 막 옛날 복잡한데 예전에는 이제 연대하면 상대, 문과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상대 명예교수 한 90세쯤 됐을 겁니다. 예. 김영석 교수 101세 문과대 명예교수니까 한 10년 터울이니까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아버지 선배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 들으러 라고 하면은 또 뭐라 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네요. 아버지 선배를 찾아갔다. 예, 그런 이제 다목적 포석들이 아닌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런 식의 행보들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4월 7일까지.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김영석 교수가 낸 메시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춘추관장 하셨고 네. 대변인 하셨으니까 네.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 느낌엔 이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다. 그리고 개혁과 개혁의 차이에 대해서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불의가 정의로 둔갑될 수 없고 정의는 불의에 의해서 가려질 수 없다. 개혁이 개혁으로 뒤집혀질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 우선 저 100세가 넘으신 원로 학자님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현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아마 김영석 교수님이 정리를 해서 저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가 어렵고 힘든 게 다른 무언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 판단하지 않고 정권 그다음에 집단을 위해서 판단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잘 뭔가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서 교수님의 얘기를 좀 흘러나오게 한 것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뭔가 갖고자 하는 이미지를 김영석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오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한 분 한 분들 우리 원로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모으면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밝게 나갈 수 있고 정치도 크게 갈등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갈지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